네, 이번 시간은요, 그라운드 룰을 정하고 지키게 하라. 워크 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재택근무를 하신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3월 달에 머서 코리아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기월 기업들은 265개 기업 중에 무려 96%가 재택근무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인 조사에도 보니까 1089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60.9%의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50.9%, 그리고 중소기업도 35% 가까이가 이런 또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에서 5월달 조사했는데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무려 대기업의 73% 정도, 그다음에 중견기업의 68%, 그리고 중소기업은 57% 정도가 재택근무를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마 2명 중에 1명 정도는 재택근무를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재택근무 해보니까 어땠어요? 예,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팀장 입장에서 보니까 메신저를 꺼놓은 거예요,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재택근무가 아니라 휴가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요, 집에서 정말 보지도 않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또, 예, 거의 상사나 아니면은 우리 선배로부터 쉬지 않고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감시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도 처음 해보는 거고, 이 가운데 본의 아닌 갈등이라든가 어떤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는 이걸 그라운드 룰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룰을 지키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택근무 그라운드 룰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런 거죠. 9시 정각이 근무 시간이면 모두 다 팀원들에게 메신저로 출근 인사를 한다. 이런 거고요.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거기에는 영상 끄기 기능이 있거든요. 영상 끄기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영상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괜히 의심이 들고 그러잖아요. 화상회의 진행 시에는 화면을 켜고 진행한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전화해서 확인한다. 이런 거고요. 업무 요청이나 업무 과정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업무 마치지 않습니까? 업무 마치면 메신저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런 업무 진행했습니다라고 공유하고 퇴근 인사를 한다. 이런 걸 이제 그라운드 룰로 정해 놓는다면 앞전에 얘기했던 이런 갈등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그라운드 룰입니다. 우리는요, 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이거를요, 신호등처럼 빨간 신호등, 가지 마. 파란 신호등, 녹색 신호등, 가도 좋아. 이런 거를 그라운드 룰로 정하자 하는 거고요. 바로 워크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워크 룰, 그라운드 룰을 정해서 서로 지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연세가 좀 많으신데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골절에 타박상 이런 것들이 입으신 거예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에 가 계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응급실에 간 지가 한 몇 년 됐거든요.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응급실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의사들은 피곤에 지쳐가지고 허둥대고 간호사들은 뛰어다니고 술 취한 사람, 아픈 사람이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게 떠올랐거든요. 또 거길 가야 되는구나 했는데요. 이게 웬걸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메르스 이후에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요.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이렇게 명찰을 달고 출입할 수 있게 했어요. 한 명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담당하고 있는 의사도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도 잘 도와주시고 환자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환경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본 게 있습니다. 과거의 응급실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공간이었어요. 불친절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힘들고, 그래서 의료인들도 기피하는 데가 응급실 근무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의사의 수칙, 간호사의 수칙, 뭐 매뉴얼 별게 다 있어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 딱 하나, 응급실에는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응급실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볼게요. 업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할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Y세대, Z세대와 같은 여러 청년 세대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X세대나 그 이전의 베이비붐 세대 같은 이런 기성세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는데요. 이거를 바로 그라운드 룰로 해결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제일 많은 활동이 뭡니까? 회의, 보고 이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무에 허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요, 뭐 저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배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퇴근 시간이 뭔지 알아? 퇴근하고 너 부족한 거 채우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물어보든지 자기가 찾아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보고해야 됐고요. 업무 허들이 나타났어요. 저 이거 어려운데요.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면 그걸 네가 애야? 그런 걸 물어보게 하면서 네가 풀어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걸 풀기 위해서 뭐 저녁에 고객을 만나가지고 술을 먹든지 아니면 사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결했거든요.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간을 벗어나서 개인의 영역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시대에 왔잖아요.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라운드 룰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즉시 물어봐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허들이 나타나면요, 내가 쥐고 있다가 망가뜨리면 안 돼요. 빨리 보고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회의와 보고에는 이런 것과 같은 그라운드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소통과 협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제가 여러 기업을 보니까 이래요. 보통 6시나 5시 반에 이렇게 퇴근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4시 정도만 지나도요, 회사가 심하게 표현하면 절간처럼 조용해요. 회의실에 사람들 하나도 없고요. 화장실에도 사람 없습니다. 흡연실에 당연히 사람 없고요. 회사가 조용해요. 근데 보면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컴퓨터로 빨리 일을 작업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 전에 어느 조사를 해봤어요. 직장인이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뭐냐 그랬더니 42.3%가 퇴근 직전에 일을 주는 거래요. 요즘 우리 직원들 서로 간에 되게 존중하잖아요. 그리고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임박하는데 내가 이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려다가 아니지. 내가 이걸 물어보면 저분이 업무를 못 끝내잖아. 우리 동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팀원들하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해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같이 좀 회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요, 또 우리 직원의 또 생활을 또 이렇게 침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 4시 이후가 되면 전부 다 개인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업이나 협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야 내일 저 업무 시간에 그냥 다시 물어봐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 놓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이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그라운드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팀장이 그냥 지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라운드 룰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팀의 성과와 관련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 업무에 대해서 문의하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그라운드를 정하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팀원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그라운드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몰입과 근태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가 내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요즘 휴가 냈는데 팀장님이 야 당신 안 돼.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휴가 내기도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가는데 그래 2박 3박 4일 동안 어디 간다고? 누구하고 가? 어디 가? 이런 거 물으면 또 이것도 소원수리 대상이 돼서 묻지도 않아요. 근데 휴가를 보통 낼 때는 누구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결제를 받나요? 팀장입니다. 팀원들한테요. 저 휴가 가거든요. 휴가 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 과장은요. 어떤 일을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내일 그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그 박 대리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거 협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 내가 업무 처리해서 보고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해가지고 박 대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근데 요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유연근무 해가지고 출근 시간이 또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조금 늦나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팀장한테 가가지고 팀장님 오늘 우리 박 대리 휴가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자기 업무를 또 급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쯤 돼서야 휴가인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는 박 대리 만나서 업무 협조하려고 기다렸죠. 오후에는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 협조를 못 구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업무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휴가도 많고 그 다음에 개인도 존중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 일정이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개인 일정을 공유해 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이게 간섭하고 타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주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업무 내용도 팀 단위에서는 같이 공유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몰입과 근태와 관련된 그라운드 룰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팀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같이 상의하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라운드 룰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공감과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참여, 내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합의. 우리 그럼 같이 지키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라운드 룰, 바로 워크 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